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교 적응 정서 자기관리 프로그램 우리 사이 톡톡 우리를 잇는 연습장 11, 12차 시 수업 운영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선 9, 10차 시에서 아이들은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경험을 하며 말과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이번 11, 12차 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말하면 친구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는지, 즉,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는 차시입니다. 이 차시는 아이들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말을 고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같은 감정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거칠거나 솔직한 표현을 하더라도 바로 고쳐주기보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기유발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한 번쯤 겪어봤을 기분이 나빴던 관계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친구에게 기분 나쁜 적이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이들이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각이 시작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례를 끌어내려 애쓰기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속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여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나요?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말과 반응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때 그 말은 안 좋은 말이야 처럼 평가하거나 정리해주기보다는 그랬구나,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구나 처럼 경험 자체를 받아주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시선을 감정에서 표현 방식으로 옮깁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친구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머릿속에 말을 다르게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수업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예요. 이 문장은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으로 부드럽게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조금 천천히 강조하며 읽어주시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방향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정리해 줍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친구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이때 착하게 말하기나 혼내지 않기처럼 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표현한다는 말의 의미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의 감정을 줄이거나 참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감정을 다르게 말해보는 연습이라는 점을
선생님께서 마음에 두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습 주제를 제시합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내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기입니다. 학습 주제를 안내할 때는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실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그래야 이후 활동에서 아이들이 말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할 활동의 전체 흐름을 안내합니다. 11, 12차시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상황 역할극을 통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표현을 연습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얼굴과 말풍선을 꾸미며 내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나 전달법을 활용해 내 감정과 바라는 점을 부드럽게 말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구나 하고 수업 전체를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 상황 역할극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감정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역할극으로 직접 표현해 보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연기를 잘했는지보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말로 꺼내 보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하나 제시합니다. 누군가 내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바로 말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고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받아주세요.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이어갑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말하면 친구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정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르게 말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짧은 역할극을 해볼 거라고 안내합니다. 역할극은 길 필요가 없고 한 문장이나 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잠깐 연습해보는 거야 라는 톤으로 안내해 주세요. 제시된 상황을 보고 짝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역할극을 해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웃거나 어색해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할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안내합니다. 한 명은 기분이 나쁜 친구, 다른 한 명은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친구 역할입니다. 이 안내를 통해 아이들이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극에서는 처음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표현이 거칠거나 짧아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보는 단계입니다. 이제 역할극을 멈추고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조금 더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짝과 함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정도의 질문으로 생각을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표현을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이지만 말의 표현만 바꾸어 다시 역할극을 해봅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선택하는 연습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역할극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다정하고 바른 표현으로 다시 연기해보게 합니다. 조금 어색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진짜처럼 연기하지만 친구 기분은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 주세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큰 소리로 화내거나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수업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해도 괜찮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이 선택지가 있어야 모든 아이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웃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는 분위기를 선생님께서 먼저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다음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할극이 끝난 뒤에는 고마워, 잘했어 와 같은 응원의 말을 주고받게 합니다. 이 짧은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말을 해도 괜찮다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약속에 늦었을 때라는 상황을 제시하고 짝과 역할을 나누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보게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역할극으로 넘어가지 않고 먼저 감정을 충분히 꺼내보게 해주세요.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짝과 함께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개입하기보다 아이들의 시도를 지켜봐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좀 더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정한 말로 바꿔 두 번째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다시 활동 시간입니다. 이번 역할극에서는 아까보다 표현이 달라졌는지에 집중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다음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친구가 내 그림을 실수로 찢었을 때입니다. 앞선 상황과 비교하며 아이들이 다른 표현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먼저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보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이 짧거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도 개입하지 않고 지켜봐 주세요. 이제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조금 더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짝과 함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될까? 하고 망설일 수 있는데 그 고민 자체가 이미 표현을 바꾸는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정한 말로 바꿔 다시 한번 역할극을 해보도록 안내합니다. 다시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짝과 함께 두 번째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과 비교해 조금이라도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주세요.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친구가 내 물병을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짝과 역할을 나누어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도 표현의 발음보다 감정을 말로 꺼내보는 경험이 우선입니다.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역할극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사이의 대화를 지켜봐 주세요. 필요할 경우에만 한 번 더 말해볼까 정도의 짧은 안내로 충분합니다. 이제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더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앞선 상황들과 연결해 말을 조금 바꾸면 친구 기분이 어떨 것 같을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활동 시간입니다. 다정하고 바른 표현으로 두 번째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표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충분한 학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 친구가 내 책상에 마음대로 앉았을 때입니다. 이 상황은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므로
아이들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주세요. 활동 시간입니다. 짝과 역할을 나누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 봅니다. 앞선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표현에서는 고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을 더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떠올린 말을 서로 이야기해 보게 하되 정답처럼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표현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해 주세요. 다시 활동 시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정한 말로 바꿔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표현을 바꾸어 말해보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활동을 정리하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니 어떤 점이 좋았나요? 모든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몇 명의 짧은 나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감정을 바르게 말했을 때 친구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표현 방식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해보고 싶나요? 이 질문은 지금 당장 실천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의 선택지를 남겨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감정 상황 역할극 활동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얼굴 표정과 말로 함께 표현해 보게 됩니다. 앞선 역할극에서 조금 빠르게 지나갔던 감정을 이번에는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이 질문에서는 특정 감정을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쁘다, 속상하다, 화가 난다처럼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말하거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 기분이 들 때 친구나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나요? 아이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멈춰 있는 반응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주세요. 이번 질문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말은 안 하고 얼굴에만 기분이 드러난 적은 없나요? 이 질문을 통해 감정이 얼굴과 행동으로도 이미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활동을 안내합니다. 감정 얼굴과 어울리는 말풍선을 꾸며 볼 거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때 예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 표현해 보는 것이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활동지에 있는 감정 얼굴 중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어떤 감정을 고르든 옳고 그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 주세요. 아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고른 감정에 맞게 얼굴을 색칠하고 표정을 꾸미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비교적 조용해지는데 그 집중하는 시간 자체가 이미 감정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감정을 느낄 때 하고 싶은 말을 말풍선 안에 적도록 안내합니다. 문장이 짧아도 괜찮고 맞춤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말 그대로를 존중해 주세요.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감정 얼굴과 말풍선을 완성합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수정해주기보다는 그렇게 느꼈구나 정도의 반응으로 아이의 표현을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친구와 서로 활동지를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느냐보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활동지를 읽은 뒤 이렇게 질문합니다. 친구의 말풍선 속 말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좋았어요, 조금 놀랐어요 같은 짧은 말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를 생각해보는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감정을 말로 전할 때 어떤 점을 더 신경 쓰고 싶나요? 이 질문은 정답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속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주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감정 얼굴과 말풍선 꾸미기 활동입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 내 감정을 말풍선으로 표현해 보게 됩니다. 앞선 활동에서 다른 감정과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해봤나요? 이 질문에서는 아이들이 솔직하게 떠올릴 수 있도록 평가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경험 자체를 받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떤 표정이었나요? 이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말이 상대에게 주는 느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표현 방식을 바꿔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로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표현을 받아들일 준비를 돕는 단계입니다. 이제 나 전달법을 소개합니다. 나 전달법은 내 기분과 바라는 점을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때 어려운 설명보다는 앞에서 했던 경험과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보며 나 전달법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합니다. 친구를 비난하는 말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말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짚어주세요. 나 전달법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말하고, 둘째, 친구의 행동을 설명한 뒤, 셋째, 앞으로 바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암기시키기보다 말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주세요. 예시 문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문장을 읽어줄 때는 천천히 끊어 읽으며 말의 구조가 귀에 익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나는 지금 이런 기분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러했어. 다음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문장은 아이들이 그대로 외워 말하기보다 필요할 때 참고하는 틀로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림 상황을 보고 나 전달법으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아이들마다 표현이 달라도 모두 의미 있는 문장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 주세요.
완성한 문장을 사용해 말풍선을 채웁니다. 이 과정에서도 맞춤법이나 문장 길이보다는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완성한 문장을 친구 앞에서 읽어보게 합니다. 말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친구는 작게 읽거나 선생님께만 보여줘도 괜찮다는 선택지를 함께 안내해 주세요.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말풍선을 완성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실이 조금 조용해지거나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친구와 서로 활동지를 공유해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 썼는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어보는 경험입니다. 활동을 정리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쓴 나 말풍선을 친구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다고 했나요? 몇 명의 짧은 나눔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너 대신 나를 쓰면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아이들이 떠올린 생각을 정답처럼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의 말 선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여운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오늘 아이들은 속상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을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친구의 반응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 활동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말을 정리해 주기보다는 말을 바꿔보니 느낌이 어땠어? 정도의 질문으로 각자의 경험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차시를 안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분이 나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연습한 감정을 바르게 말하는 경험이 다음 차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짧게 연결해 주세요. 오늘 아이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친구를 상처 주지 않는 말로 표현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한 번이라도 다르게 말해 보았다면 오늘의 목표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이 톡톡 우리를 잇는 연습장 11, 12차 시 수업 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